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앞으로 많은 해부학 강의를 좀 해드릴 건데, 해부학을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외우기 힘든 거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옆집 할머니도 이해하실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여러분에게 되게 쉽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해부학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강의 이름은 누워서 해부학 먹기입니다. 해부학 먹기. 누워서 떡 먹기 같이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. 먼저 해부학을 많이 이제 앞으로도 저랑 접하실 건데, 접하시기 위해서 꼭 같이 공부하셔야 할 녀석이 있습니다. 바로 이 생리학입니다. 이 해부학과 생리학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. 해부학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이유, 생리학을 같이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, 해부학이 뭔지 좀 알아야겠죠. 쉽게 얘기해서 해부학은 몸의 모양이랑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배우는 겁니다. 뼈나 근육이나 인대 같은 것들이, 주변 구조물들이 어떻게 생겼는지,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지, 그리고 그게 어디에 있는지, 이런 걸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생리학이 뭔지도 아셔야 할 텐데요. 생리학은 이제 해부학과 다르게 우리 몸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의 기능을 배우는 것입니다. 몸의 각 부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,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배우는 것입니다. 왜 생리학을 해부학이랑 같이 배워야 될까요? 이 몸의 구조, 그러니까 어떻게 생긴지랑 어디에 있는지만 알고 계시면 왜 이런 모양일까? 헷갈리기도 하고, 기능만 알고 구조를 모르면은 이 기능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거지? 이러면서 답답해 할 수 있습니다. 요거는 망치입니다. 망치. 이 망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? 뭔가 때리기 좋게 생기지 않았나요? 여기 이 손잡이를 바탕으로 무언가를 내려치기에 좋게 생기지 않았나요? 이 세상의 모든 사물들은 그 용도와 그 의미에 맞게 생겨 있습니다. 무슨 말이 하고 싶으냐면, 뭔가 자르기 좋게 생기지 않았나요? 이 나를 바탕으로 무언가 좀 자르기 용이하게 생겼습니다. 또 한 가지 볼까요? 요건 어떻게 생겼나요? 무언가를 좀 받치고 잡고 쥐기 편하게 생기지 않았나요? 만약에 이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. 태어나기를 내 손가락 뒤에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,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엄지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요 위치에 뒤로 꺾여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.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무언가 쥐기 힘들겠죠? 적어도 무언가를 잡기는 어려울 겁니다. 요 엄지가 이렇게 나머지 손가락들과 맞서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그립, 그러니까 엄지를 나머지 손가락들과 맞서게 함에 따라서 무언가를 쥐기 용이하게 태어났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 손은 이 엄지를 바탕으로 무언가를 쥐고 잡고 꺾고 받치기 좋게 생겼다는 거죠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람 손은 도구를 쥐고 글씨를 쓰고 핸드폰을 조작하기에 최적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. 그 이유는 엄지손가락이 다른 손가락과 마주보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. 이런 특별한 모형 때문에 손가락끼리 힘을 모아서 물건을 쥘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근육이나 인대나 뼈, 그리고 관절들을 배우실 때 왜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었을까를 고민하면서 배우시면은 무작정 생각 없이 외우시는 것보다 더 지루하지 않고 좀 더 쉽게 다가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걸 알면 뭐가 좋을지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. 선생님을 찾아오시는 회원님들이 무릎이 아파요 라고 했을 때 이 무릎 구조의 주변 근육과 그 기능을 알면은 원인을 좀 더 쉽게 파악하고 운동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 또 무릎 관절이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면은 그 무리한 동작이나 부상도 미리 막을 수가 있죠. 무릎은 보이시는 바와 같이 한 가지 방향으로만 접혔다가 펴질 수 있습니다. 만약에 무릎 관절이 이런 식으로 움직여 버린다고 가정해 봅시다. 끔찍하겠죠. 나중에 이 부분도 따로 빼서 말씀드릴 건데요. 안정성을 필요로 하는 관절입니다. 만약에 무릎이 어깨나 고관절처럼 이 다양한 방향, 360도 방향으로 돌아가는 관절이었다면 아마 우리 무릎은 나만하지 않았을 겁니다. 이 무릎 관절도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그 이유와 기능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. 해부학이나 생리학을 알면 어떤 근육이 어디 뼈에 붙어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면은 어떤 운동이 어떤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지도 잘 알 수가 있다는 거죠. 만약에 회원이 스쿼트를 하는데
무릎이 이렇게 모였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도 예측해보고,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이유 같은 것들도 잘 알고 있으면 회원들한테 설명해주기도 용이하고 또 개선 방안을 공부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. 그래서 어떤 운동이든 어떤 관절이 움직이고 어떤 근육이 작동하나를 항상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. 스쿼트를 할 때는 어떤 관절이 움직일까? 그리고 인버티드 로우를 할 때는 어떤 관절이 어떤 근육과 함께 움직일까? 그리고 바벨 컬을 했을 때는 어떤 관절이 움직이고 어떤 근육이 작동할 수 있을까? 이런 걸 항상 생각하시면은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게 되고 그 상상을 바탕으로 좀 더 이해하기 쉬운 환경에 놓이게 되실 겁니다. 그래서 우리 몸의 각 부분은 생김새 그리고 구조에 따라서 그 부분의 역할이 결정되면서 모든 신체 부위는 함께 협력하고 몸이 제대로 움직이고 작용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아시나요? 핸드폰 거치대입니다. 스마트폰 차량에다가 거치할 때 이렇게 송풍구, 그러니까 바람이 나오는 곳에 이렇게 집게를 걸고 이 거치대가 360도, 그러니까 운전자의 시선에 맞게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들 수도 있는 되게 다양한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나온 거치대가 있습니다.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요, 눈치채셨겠지만 여기 있는 볼과 소켓 같은 이런 구조물의 형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절구처럼 생긴 형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거치대의 고관절의 형태가 상당히 비슷한 걸로 알 수 있습니다. 이 고관절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생겨나야만 다양한 방향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능과 다양한 운동들을 제때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관절이나 근육을 공부하실 때 이렇게 그 생김새를 파악하고 그 생김새를 바탕으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에 대한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은 접근하기 상당히 쉬우실 겁니다. 핵심을 정리해보죠. 근육과 관절 등이 왜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었나 생각해보기. 두 번째는 근육의 모양에 따라 관절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지 생각해보시면은 앞으로 제가 알려드릴 근육 하나하나씩 공부하시는데 좀 더 쉽게 외우실 수 있고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. 포기하지 마십시오.